시작하겠습니다. 네, 향이님 오늘 장 보고 오셨나 봐요. 청양고추 20개 정도 샀는데 5,000원 하더라고. 야, 그러네. 참. 예. 자, 그 다음에 환희님께서 대구 경북 쪽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대구 50대입니다. 선거 얘기 거의 안 하는 분위기고요. 거리도 조용하고 안타깝습니다. 대구에서 선거 얘기 안 한다는 것은 국힘당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죠. 안 그랬으면 지금쯤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야, 니 친척 어디 살제?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말해라. 지들 그쪽에서는 그쪽으로는 밭갈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재명 찍지 마라고 이렇게 막 핏대를 올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니까 조용한 겁니다. 안타깝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지금의 상황을 또 대충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딱 걸린 한동훈입니다. 자, 요즘 한동훈이 참 입이 험해졌어요. 험해졌다고 하기도 참 모호한 것이 점점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정말 험하다는 싶은 정도가 아니라 시정 잡배들이나 할 소리,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쌈박질하다가 나올 법한 소리를 여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마구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 대빵으로 친 거죠. 한동훈이 그래서 오늘 사고를 되게 크게 쳤습니다. 지는 지금도 지가 사고를 쳤다는 걸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써먹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은 딱 걸린 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한동훈이 이렇게 헛소리를 한 것은 이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 그것에 대한 변명, 비겁한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지들은 4.3 추념식에는 안 갔지만 4.3 제주 시민들을 보도만 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만 조용히 하지. 거기다가 괜히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방을 섞어 넣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졌죠. 참 보면서 야, 지 무덤을 지가 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했다는 거죠. 이렇게 격렬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만이 지금 현재 선거에서 어디 하나라도 주목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오늘 한동훈이 했던 말은 이재명 대표가 일베 출신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4.3, 이 4.3과 관련해서 직권 재심을 하지 않은 것은 귀찮아서 그렇다. 이 두 가지 발언입니다. 귀찮아서 일배, 요 두 가지는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그 수준으로 따져보자면 한동훈은 이거 무기징역감이야. 자,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던 거고요.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데 그냥 변명을 늘어놓으면 잘 안 먹힐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세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한동훈의 한계인 거죠. 그 사람의 그릇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때, 약간 흥분했을 때, 그럴 때 꿀꺽 침 한번 삼키고 자기 할 말을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가 할 말을 충분히 전달할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은 일배, 문재인은 게으름뱅이, 이런 식의 허위사실 유포를 퍼뜨린 겁니다.
이거 둘 다 확실히 걸려요. 선거법 위반 딱 걸린 겁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꼴배기 싫은 놈입니다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2분이 조금 안 되는 영상입니다. 속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잘 보고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둡시다. 이것이 한동훈을 골로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조국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동영훈처럼 살아오셨습니까? 김준혁처럼 막말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양문석처럼 사기 대출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200석이 뚫리고 개헌정치도 뚫려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가 빠지는 일을 두고 보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제주 4.3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3의 책임이 우리 당에 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겁니까? 일베 출신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왜 문재인 정권이 그거 안 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하나하나 손으로 뒤져야 하는 거였거든요. 귀찮아서 손이 많이 가서 안 해준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서 한동훈이가 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일베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적이 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는 4.3 항쟁 직권 재심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귀찮아서다. 이 두 가지예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딱 했었더니 친절하게도 어느 신문사에서 딱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 갔지?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오늘 한동훈이 한 이 말은요. 검찰의 과거 기소 사례를 비춰볼 때 딱 걸린 겁니다. 왜 딱 걸렸다고 말하는지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오늘 기사를 올린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친윤석열 신문 아닌가요? 전경련에서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문, 한국경제신문 아닌가요? 이 한국경제신문이 얼마나 자기들도 보기가 딱했으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동훈 주장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 이재명 대표가 2017년 3월 전남대 강연을 하면서 나 옛날에 일베였던 적도 있어. 왜? 그건 뭐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일베 출신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일베가 생긴 게 언제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0년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운동을 해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008년에는 성남시장으로도 한번 출마한 적도
있었어요. 2010년에 성남시장이 당선됐었고. 그러니까 이때 이재명 대표가 내 일베 출신이다 이 말 한 것은 옛날 옛적에 내가 대학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 83학번이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내가 일베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말입니까? 그 5.18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일베는 2010년 이후에 생긴 건데 어떻게 1982년에 이재명이 일베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행위라는 사람들을 일베라고 한다. 내가 그랬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일베 출신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쓰고 있어요. 기사에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일베 활동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대표의 일베 활동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한 적도 있어요. 자, 딴 거 필요 없어. 뭐 길게 설명하고 말뜻이 뭐다 이런 거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경찰이 옛날에 수사를 했어. 언제? 2018년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 그 당시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김영환이 그때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물고 뜯고 했습니까? 그 김영환이 이재명 대표를 그거 하면서 일베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했었죠. 해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라고 마무리를 지었던 겁니다. 이미 이 사실이 나와 있어요. 수사가 끝났어. 자, 수사가 이미 끝난 걸 가지고 한동훈이 헛소리를 했어요. 이거는 뭘 말한다? 예,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다. 딱 걸린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있죠. 한동훈은 그런 얘기도 해요. 4.3 항쟁 당시에 유죄 판결 받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직권 재심을 하지 않았다. 자, 재심은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심 청구를 검찰에서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결국에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자, 직권 재심을 문재인 정부 때 왜 못했느냐? 검사들 때문에 못한 거예요. 검사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 라고 하여튼, 검사들이 이 반대 의견을 내는 바람에 직권 재심을 못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안 했다고요? 그리고 직권 재심은요, 그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 못 합니다. 법무부 장관, 글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지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검찰이 청구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검찰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했던 건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게을러서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수준의 사건이라면 이거는 기소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딱 걸렸어요. 두 건 걸렸습니다. 이재명 일베 출신이다. 이거는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아니라고 밝혀졌어. 그랬는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한동훈은 또 떠버려댔어요.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 한 가지. 4.3 항쟁, 이 4.3 항쟁에 대해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자는 것은 손이 많이 가고 할 일이 많아서 귀찮아서 안 한 거다 라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또 내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를 해요. 내 느낌, 내 기억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허위사실일 수 있어요?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입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한동훈은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인 양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나쁜 놈, 이재명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재명은 일베고 문재인은 게으름뱅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요거 허위사실 유법 딱 걸린 거 맞습니다. 예. 자, 얼마나 다급하면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한동훈 얘네들이 지금 엄청 다급한 겁니다. 다급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다급한 윤석열과 한동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것을 흑색선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흑색선전이 지금의 가짜뉴스 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자, 윤석열 정권, 한동훈과 국힘, 그래 정치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불리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들이 퍼뜨리는 흑색선전 가짜뉴스는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 무슨 가짜뉴스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자, 부산 남구에 출마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박재호 후보가 자, 딸들을 소복을 입혀가지고 선거운동 시키고 있다. 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소복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요. 아, 참. 이게 말이 돼? 아니, 소복 입고 선거운동을 하면 지금 사진이 나와도 100번, 1000번은 나왔겠다. 그죠? 근데 도대체 뭘 근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분당에서는요, 김은혜 후보가 김병욱 후보를 향해서 상가 쪼개기를 했다라고 지금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0.9평, 0.9평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쪼개기 해가지고,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사기 대출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예. 김병호 후보가 옛날에 정리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업관계를 해소한 사업이 있었는데 서류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동업자가 지금 뭐 대출을 낸 모양인데 이 김병호 후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관련이 있는 양 떠버리고 있죠. 말 그대로 이거는 행정상의 실수, 아니 행정상의 실수도 아니고 그냥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정리가 안 된 걸 가지고 이거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기 대출을 했다고 지금 떠버리고 있어요. 누가? 김은혜가.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성동갑 여기서는 윤희숙 후보가 전현희 후보를 향해서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근태가 나빴다는 둥 어쨌다는 둥. 전현희 후보가 근태가 전혀 나쁘지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근데 윤희숙은 지나 똑바로 하지. 에? 지 아버지 그 부동산 투기하다가 딱 걸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뭡니까? 윤희숙 뭐 했어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무슨 임차인이야 지가. 이런 진짜. 자, 이렇게 지금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이 김경욱 후보를 무고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자, 곳곳에서 지금 허위, 가짜, 그다음에 무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흑색선정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다급해졌다는 얘기고 전국적으로 몰리는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는 곳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불리해지는 선거 판세를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보니까 쓸 수 있는 거라고는 흑색선전 가짜뉴스 모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불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흑색선전의 최고봉이 있었죠. 바로 어제 있었던 이 김진인가 하는 사람입니다.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라죠. 망언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 김진이 했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 공격 목표는요. 곽상원 후보입니다. 서울 종로. 서울 종로에 곽상원 후보가 지금 매우 선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 뜯고 해서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돌아가신 분 이미 십몇 년 전에 또 열받았네. 자, 조금 있으면 20주기가 되는데 근 20년 다 된 그 과거에 돌아가신 분을 무덤 속에서 꺼내가지고 비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현장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만하라고 경고까지 했죠. 지금처럼 그렇게 허위사실 퍼뜨리면 그 허위사실 퍼뜨리는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혼자서 막 떠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곽상원 후보를 비방하는 걸로 갑니다. 곽상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노무현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개 같은 새끼들이. 자신들이 선거에 유리하면은 뭐든 다 끌어다 쓰는 지저분한 놈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이것들이 보수야? 보수가 이렇게 더러운 놈들이었어? 야, 자신들의 선거를 위해서는 사돈의 팔촌, 이미 돌아가시고 옛날 되신 분들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물고 물어서 비방을 한다고? 야, 중앙일보 수준 딱 나온다. 이 개새끼들. 아유, 진짜. 아유. 이래서 조중동 하는 겁니다. 자, 선거 때만 되면 노무현 물고 늘어지면서 욕하고, 불리하면 노무현 물고 늘어지면서 욕하고, 이게 이들의 습성이죠. 일배 하는데요. 일배들이 그럽디다. 일배들이 툭 하면 노무현 물고 늘어집디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아무 때나 노무현 대통령 끌고 와가지고 비방하는 자, 그 자야말로 진짜 일배야. 그런 자들의 일배, 그러니까 일배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선이 거기 있어요. 노무현 비방하는 자냐 아니냐. 시도 때도 없이. 즉 김진 같은 놈이 일배인 거죠. 저 더러운 것들이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괴롭히던 것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아직까지도 반성을 안 하고, 아유 진짜. 윤희숙이가 요즘에 그런 말 썼다 그러죠. 몽둥이 찜질 어쩌고 저쩌고. 몽둥이 찜질을 받아야 할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자, 이런 음해와 공작과 비방은 지금 수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후보에 대한 음해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한동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지금 며칠째 툭하면은 물고 늘어지는 것이 김준혁 후보 얘기를 물고 늘어집니다. 김준혁이 막말을 했대요. 뭔 막말을 했는데? 김준혁이 뭔 막말을 했는데? 막말을 했어요? 자, 한동훈 요놈이 제일 더러운 짓을 하는 경우가 이럴 때입니다. 전후 앞뒤 관계를 딱 잘라내고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만 꼭 뽑아가지고, 아니 그것도 비틀어서 왜곡해서 뽑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떠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한동훈 딸내미 그 표절한 논문, 그 표절 대필한 그 논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더니 뭐라고? 아동학대라고 하잖아. 딱 그런 식인 거야. 한동훈의 이 사고방식이나 한동훈의 법이라는 거는 딱 이런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일 후보가 뭐 막말을 했는데, 김준일 후보가 한 얘기는요, 박정희가 과거에 관동군, 만주군으로 있을 때 위안소를 출입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박정희가 교사 시절, 누구 말했다나 훈도 시절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교사 시절을, 그러니까 훈도 시절, 이 훈도 시절에 여성 편력이 있었던 걸로 몇 가지 확인이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마도 자신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 왜? 그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사람들 중에도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있었어요, 실제로. 예. 거의 19살, 20살 다 돼가는 친구, 그런 젊은 여성인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가는 게, 또는 그 당시 소학교라고 그랬죠, 소학교. 소학교 들어가는 게 나이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아서 들어간 경우 꽤 많았어. 그래서 그 소학교에서 제자하고 스승과 모종의 관계가 생기는 사례도 사실 흔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없다고 할 수는 없었죠. 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게 그건가요? 이게 과도한 발언인가요? 이게 막말인가요? 자, 그 얘기도 나옵니다. 김한란의 친일 행각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김한란이 자기 학교, 이화여대 재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미군정 시절 혹은 미군들 고위 장성들한테 접대를 하게끔 했다. 이런 얘기. 예. 그게 막말이래. 여성에 대한 막말이래. 막말이야? 이거 역사야. 역사. 그게 뭐다? 낭낭불학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걸 막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음해 공작이 장난 아니게 번지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자료를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중앙일보 기사예요. 최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기밀 해제한 문서 가운데 한국 관련 자료를 긴급 입수 분석한 결과 개인에 대한 문서, 정보 수집 문서인 모윤숙 파일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낭낭클럽은 48년께 시인이자 정치인이었던 모윤숙 주도로 결성돼 국내 모 여대 출신의 국내 모 여대, 여기가 이화여대죠. 용모 단정한 영어 가능자 15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주한 외교사절, 미국 고위 관리, 미군 고위 장성 등을 위한 접대 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측과의 협상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게 모윤숙 파일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기록이 남아있네? 증거가 있네? 이게 왜 막말이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듣기 거북한 얘기는 다 막말이라고 흠집을 잡고 있는 거죠. 혹은 자신들에게 지금 선거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는 후보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은 단계인데 제가 이것도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하고 넘어가죠. 양문수 후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가지고 지금 불법 대출이네 편법 대출이네 이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늘 갑자기 누구야?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불법이래.
진짜 불법이야? 아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자금인데 사업자가 대출을 받았다는 거, 그렇게 뭐, 딱히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편법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불법이에요? 대출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다. 그래, 그 불법이에요? 이건 계약 위반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계약을 위반하는 거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그 받아간 그 돈 물어내라, 돌려다오, 대출금 돌려다오,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금감원장이 나타나가지고 불법 운운했어요. 이게 불법이냐고요? 이거 불법은 아니에요. 무슨 법을 위반했는데 불법입니까? 무슨 법을 위반했는데 불법이야? 불법이라고 하려면 무슨 법을 위반해야 불법 아닌가? 그 무슨 법을 위반했는데? 그거 갖고 와봐. 자, 이 사태는요, 금감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탄핵감이에요. 이거야말로 불법이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눈에 아무리 비는 게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선거에 개입을 하나? 자, 그런데 이런 생트집하고요, 억지를 쓰는 선거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지금 국힘당은요, 확연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당장 아까 전현희 의원 건 쪽 보세요. 서울 성동갑이죠. 서울 성동갑. 여기 현재 오늘 2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하나 여론조사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45, 윤희숙이 31, 무려 14% 차이가 납니다. 이 뭡니까? 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오차 범위 밖이야. 여기도 보세요. 48대 37. 여기도 11% 차이가 나네? 역시 오차 범위 밖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지지율이 점점 벌어집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쩍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더라고요. 쩍벌이야. 자꾸 벌어져. 요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뛰는 것도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다들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자기 한 몸 불사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다 이 선거 지지로 선거 판세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 들어서 이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민주당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뭐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튼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윤석열 정권, 한동훈 정치 검찰이 계속해서 밀리고 위기에 빠지고 있으니까, 예, 이들이 현재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예, 험한 주둥아리밖에 없는 거야. 더러운 주둥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뭐 할 게 있어?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얘들이 공약을 개발할 그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얘들은 그냥 험한 입만 가지고 사는 놈들이야. 자, 유승민 의원 같은 이런 사람만 해도요,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김종인 내도 경제민주화 얘기하죠. 근데 얘네들은 경제민주화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안 해. 설령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 하더라도 누가 믿어주지도 않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공약을 개발할 자신도 없어. 자, 부산의 주진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진이 찬찬 되고 있는 그거를 공약이랍시라고 떠들었다가 지금 욕 대바가지로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 자, 능력 없어. 그러니 할 게 뭐가 있어? 험한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죠. 서울 종로 같은 경우 보세요. 곽상원 44, 최재형 38, 6% 차이가 나죠. 자, 또 다른 곳에서는 곽상원 50, 최재형 38. 곽상원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종로 쪽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최지영이 앞선 결과가 나왔고 그 밖에 대부분의 결과에서 곽상원 후보가 월등히 앞서는 걸로 나와버렸습니다. 종로를 뺏기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힘당으로서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울러 이 곽상원 의원은 단방에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원래 종로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종로에서 당선이 된다는 것은 대권 후보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종로에서 지금 뭐 국회의원 하신 분이 꽤 여러 분 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서 그 국회의원 했었죠. 그 다음에 이명박도 거기서 했었어.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대권 후보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종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곽상원은 이제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노무현의 사위가 종로에서 장인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당선이 됐어.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김진 그놈이 이 곽상원 후보를 물어 뜯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분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험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분당 갑을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벌써 안철수를 상당히 앞질렀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자, KBS 여론조사에서는 김병욱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하고 왔다 갔다 지금 시소게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겠어.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들이 흑색 선전 혹은 가짜 뉴스 혹은 물고 뜯기 그리고 막말 이런 것에 유혹을 느끼겠습니까? 막말을 하면은요 당장은 여론 언론의 관심을 확 끌 수 있어. 근데 막말을 하면 할수록 사실 본인의 품격은 떨어지거든요. 독설을 퍼붓는 거하고 막말을 퍼붓는 거는 다른데 이 한동훈은 독설과 막말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확연하게 밀리니까 이들이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부터 생트집, 억지, 가짜뉴스, 막말 이런 게 막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우리 민주진영이 거기에 말려들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우리 진보진영이 똑같이 막말로 대응하는 그런 일을 노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공동선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죠. 뭐라고? 지금 일부러 싸움 거는 거다. 싸움을 걸어 오더라도 충돌하지 마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민주당 쪽에 유리하고 진보 진영이 점점 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마당에서 지금 국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이 몇 개 안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자기들이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막말, 생트집, 모함 이런 거죠.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똑같이 하게 되면 중도층 표를 잃습니다. 중도층은 이제 선거에 실망을 하고 투표장을 떠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힘당 쪽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도층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는데 국힘당 얘네들은 지들이 중도표 얻기 어려우니까 중도층이 아예 선거장에 못 나오게끔 막고 싶은 거야. 그 방법이 뭐 정치 혐오감,
정치 혐오감을 가중시키면 되는데 정치 혐오감이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막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말려 들어가 버리면 중도층표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막말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찬 대표도 똑같은 얘기 하셨죠?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 마지막 고비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저들이 흑색 선전을 한다고 해서 말려들 그 말을 속아 넘어갈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흑색 선전에 우리가 발끈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중도층들의 투표장 행을 막는 걸림돌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또 안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문제는 그 적당히가 문제겠죠? 예. 그에 대한 얘기를 우리 댓글 보면서 한번 의논해 보시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밤